춤을 추며 재롱을 떨고 말동무가 주기도 하는 로봇. 사람과 교감하는 이른바 반려 로봇인데요. 홀로 사는 노년층이 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 발달로 앞으로는 가족 대신 반려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로봇. 안녕하세요. 사람과 교감을 위해 만들어진 돌봄 로봇입니다. 헤이 리코, 이름 뭐야? 저는 리코라고 해요. 춤춰봐. 노래 맞춰 춤춰볼게요. 눈웃음으로 관심을 끌다가 대꾸가 없으면 칭얼거리는 게 손주 같기도 합니다. 사진을 전송한 잠깐 회사 소개 한 2분만 하고요. 네, 2분만 하고 저희가 다 넘기겠습니다. 저희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키즈폰으로 시작했던 회사고요. 키즈폰으로 KT랑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최근까지도 사실 KT랑 또 신비폰 최근에 출시해서 요즘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고 키즈 쪽의 디바이스 쪽 실적이 좋아서 2017년 말 정도에 저희 카카오 계열의 편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주 관계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한 45% 정도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소개를 할 때는 카카오의 통신 디바이스 계열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고 저희가 키즈폰부터 IoT, 지금 보신 로봇, 그 다음에 KT사나 MVNO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톡에 카카오페이 들어가 보시면 카카오톡 내에서 비대면 통신 가입하는 서비스 킨다이렉트 샵이라는 거 저희가 작년에 런칭을 했고요. 작년에 좀 그래도 실적이 좋아서 올해도 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저희 KB 소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프로젝트 자체 시작한 거는 작년 한 4월, 5월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는 앞에 있는 이 디바이스에다가 KT 기가진이 AI를 올려서 키즈 케어랑 시니어 케어를 타겟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 예전 키보드 얘기를 워낙 많이 주셔서 키보드 얘기 많이 주셔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당연히 로봇 사업 단위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키보드처럼 비싸지도 않고 저희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펙 잠깐 세부 스펙은 아마 자료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로봇이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로봇 하면은 보통 리눅스 계열 아니면 ROS라는 로봇에 특화된 OS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서비스를 올린다거나 뭔가 좀 특화된 기능을 넣거나 키즈 컨텐츠를 넣거나 시니어 컨텐츠를 넣을 때 사실 다 로봇용으로 다시 컨버전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지니 뮤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탑재도 가능합니다. 네, 탑재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거 테스트는 안 했지만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거를 그냥 깔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별도의 KB 스토어라는 걸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업데이트하고 추가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잠시 스펙 얘기 좀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시면 제가 이쪽으로 보여드리면 보시면 높은 곳은 싫어요. 저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7인치 태블릿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로 해서 얼굴 인지, 화자 인식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이쪽에 하나 있어요. 7개 있고 총 그리고 서브모터 타입으로 해서 이 로봇 제스처 쪽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보통은 장난감 쪽에서는 서버모터를 쓰지 않고요. DC 모터라고 해서 굉장히 후진 모터를 쓰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조잡한데 저희 거는 굉장히 미려한 편이고 여기에도 바퀴가 있습니다. 슬램 기능처럼 완전하게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이리 와봐, 멈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엣지 부분은 다 디텍션 하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AI 스피커처럼 스피커 연동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충전은 USB-C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휴대폰 배터리도 충분히 충전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센서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요. 여기는 터치 센서도 있고, 배에 있는 근접 센서도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악수를 할 때 압력 센서. 인터넷 연결 그래서 각가지의 제스처를 느껴지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키즈 쪽을 먼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이 폼팩터 자체는 대만에서는 8만 대 정도가 대만 교육 시장에 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랑 사교육 쪽, 특히 이제 프리스쿨 쪽, 6세에서 7세 시장 타겟으로 이미 많이 깔려 있는 상태고요. 좀 왜 대만에서 그럼 이게 잘 되고 있냐? 투자사가 폭스콘입니다. 그래서 폭스콘 쪽에서 많이 좀 뿌렸고요. 그리고 폭스콘 또 다른 투자사인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걸 가져가서 시니어 케어용이랑 좀 커스텀을 해서 키즈용으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키즈 쪽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컨텐츠랑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조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코딩 교육 쪽 컨텐츠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이라든가 아이들 뭔가 좀 스팀 교육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새 영어 교육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만 기본적인 파닉스 대화할 수 있는 영어 교육 컨텐츠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탑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아주 어린 연령대 3세에서 여기 8세라고 했지만 3세에서 6세 정도 되는 애들한테 율동이라든가 동요놀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저희가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탑재하는 컨텐츠는 핑크퐁, 스마트 스터디 핑크퐁 거를 아예 넣었고요. 저희가 라이센싱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가 있고요. 이게 20개가 아니라 20가지입니다. 각각의 그 컨텐츠마다는 여러 가지의 더 많은 서브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컨텐츠 수를 그냥 가지로 대수로 표현해라 그러면 한 45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는 고정해서 이것만 써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B2B나 엔터프라이즈 쪽 비즈니스를 하실 때 교육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쪽에서 요구하는 컨텐츠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드로이드용이나 웹용으로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탑재해서 같이 영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근데 솔직히 가격을 아직 저희가 로봇 사업 단위로 확정은 짓지 않았는데 저희는 판가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만에서 파는 판가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언더입니다. 물론 물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물론 50만 원을 선뜻 1000kg 원타임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썩 지갑을 한 번에 열까? 이런 고민이 사실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렌탈, 리스 그래서 오히려 교육 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렌탈 혹은 기관과의 콜라보 이런 것들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최근에 좀 교육 커리큘럼이랑 콘텐츠들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이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라든가 커리큘럼에 대한 개발을 하고 교육 구독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KT B2B 영업이나 B2C 영업망을 통해서 좀 다양한 제휴나 B2C 좀 렌탈 서비스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라는 생각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요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레고 잘 아시죠? 아이들 장난감 레고가 장난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팀 교육용으로 레고 마인드스톰이라는 72만 원짜리 고가 장비가 있는데 그 고가 장비가 생각보다 잘 팔린다가 아니라 서비스를 잘 합니다. 물론 이제 레고라는 브랜드 바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냐면 교사와 컨텐츠와 교구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24개월 렌탈 혹은 24개월 교육 서비스를 구독하시면 같이 이 교구를 들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보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 지역에서도 레고 에듀케이션 센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또 유성이나 이 대전 지역에 카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나름 또 글로벌 교육 시장의 니즈가 있어서 그런 형태의 것도 저희가 좀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고와 대비해서는 훨씬 더 얘가 AI 센서라든가 AI 관련된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그리고 아이들이 블럭 코딩을 통해서 실제로 만들고 다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른들 생각은 이런 50만 원짜리 딱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그 선생님들이 조금 옆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B2B 제휴 쪽, B2B 영업 쪽으로 좀 풀릴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교육기관이나 사교육기관이라든가 좀 약간 뭐 아니면 이 지역에서의 뭔가 대교라든가 교원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교육 업체와 뭔가 콜라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그 판매 방식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하고 있고 아직 이거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새 워낙 비대면 교육에 대한 니즈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부분도 이걸 전달하고 동영상 아이 컨텐츠를 전달해서 인강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걸 실습할 수 있는 형태를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미 유사 사례가 좀 있고요. 뭐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보육교사 쪽에 유행하고 있는 째까가거 그다음에 뭐 잘한다 이런 데가 좀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대1 방문 수업 쪽도 사실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요새 1대1 방문 수업 옛날처럼 눈높이 교육 이런 게 아니라 한 2시간을 그 놀아주는 거더라고요. 교육 그 교사가 가서 아이들이랑 거의 2시간을 영어 하면서 놀아주기 뭐 이런 거던데 이런 거 할 때 얘가 같이 등장해서 부교재 혹은 교구 형태로 사용되면서 뭔가 활용되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학원 쪽 같은 경우는 교구에 대한 사실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고 외에는 좀 명확치가 않나요. 근데 레고가 아까 말씀드린 72만 원 정도 되는 교구가 실제로 학원에 공급되는 가격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그 가격 때문에 사실은 학원에서 재판매를 하고 싶어도 못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께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요금의 예시는 이런 형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고 당연히 현장에서의 어떤 요금 정책이라든가 책정 방식을 말씀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좀 동향들을 보면 유플러스 뭐 다 아시겠지만 초등 교육하면 유플러스 초등나라 하면서 보육교사들 좀 붙이더라고요. 여기도 B2B에서 보육교사 좀 붙이고 있고 레고 쪽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고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해서 아예 교구와 그 컨텐츠와 서비스를 토탈리 해서 월 40만 원 정도 받는 그냥 학원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니어 쪽은 지금 로봇 사업단 쪽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저기를 알아보고 있는데 타겟 다생이 어차피 그 지자체 복지 예산을 타겟팅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 복지사들이 대면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뭔가 좀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어르신들이랑 대화하는 거. 물론 이제 효도리처럼 좀 푹신하진 않지만 얘가 그래도 나름 율동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탑재한 솔루션 중에 기본적으로 심박수, 산소 포화도, 그다음 체온에 약간 오차가 있지만 체온 측정 같은 것들 할 수 있는 솔루션을 탑재했습니다. 이 카메라로 저희가 다 측정을 하는데 체온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그러니까 KFDA 인증받을 정도는 아닌데 최근에 왜 매장할 때 보시면 그래도 오차가 한 3도씩 나요. 그것보다는 좀 정확합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랑 뭐 이런 그 심박수 같은 것들도 정확도 오차 범위는 그 98%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좀 해서 그 매일 아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한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뭔가 좀 복지센터나 이런 데 좀 알리는 그런 역할도 가능할 것 같고요. 원래는 저희가 여기 지금 화상전화 나중에 좀 다시 저희 시간 남시 보여드릴 테지만 화상전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일반 KT 화상전화와 연결되는 컨셉은 아니고 그 별도 프로그램을 써서 핸드폰 갖고 있는 유저와 얘랑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그 피처가 있는데 걔를 활용하면 약식의 그 원격 의료, 원격 그 뭐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 같은 거 이런 게 가능은 한데 그건 아무래도 규제 이슈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저희가 뺐습니다. 뭐 이거 형태는 일단 로봇 사업단에서 원더풀 플랫폼이라는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저희한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B2G 세일즈를 마찬가지로 KT가 좀 도와주고 계시고 지자체에 좀 제한한 형태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쪽 시장 좀 뭐 보셨겠지만 SKT가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그 누구 스피커 갖고 여기저기 거의 뭐 반덤핑 형태로 하는데 대신에 여기에 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명시적이지 않은 스피커로만 활용을 하시니까 활용률이 현저하게 저조하고요. 팔고 나서도 사실은 반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저하됐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 형태에서는 저희께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로봇 사업단에서 이 시장을 조사했을 때 평균 그 복지 예산으로 나오는 대당 가격이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더 확인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